이 소식부터 얘기합시다. 그 마두로 수출. 야, 이건 정말 그렇죠.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참 없던 장면, 잘 안 보던 장면인 것 같아요. 이게 60년대, 70년대도 이렇게 무식하게 하진 않았어요. 근데 사실 이런 사례가 미국이 좀 있긴 했는데, 네. 참 오랜만에 본 건 맞는 것 같고, 예. 되게 웃기잖아요. 그 남의 나라 대통령을 갑자기 가서 체포하고 온다는 게 좀 특이한 장면인 것 같긴 그리고 합니다. 그 나라의 석유 산업을 접수하겠다고. 아하. 아니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그렇죠, 그렇죠. 생경한 장면이고 참 이게 아닌 밤중에 정말 대통령이 갑자기 체포돼서 뉴욕에 가 있고 참 이게 맞나 뭐 이런 생각은 드는데 저는 뭐 근데 오늘 그런 생각은 들어요. 이게 뭐 여기에 대한 비판을 할 수도 있고 한데 이게 어떤 상황이고 우리가 이 뉴노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런 얘기를 주로 뉴노멀입니까? 그쵸. 뭐 이런 일들이 뭐 이제- 부지기수로 나올 것이다. 그렇죠. 일단 뭐 러시아가 우크라 침공했을 때도 그렇고요. 잘 그러네요. 없는 일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일상까지는 아니지만 당연시되는 스트롱맨들의 시대에 이거를 뭐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너무 이게 제국주의의 침략 뭐 이런 것도 이제 조금 진부하다. 이제 이걸 어느 정도 현실로 받아들이고 이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생각하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사실 이거 오늘 보면서 제일 재밌었던 거는 이 건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그 윤호개인 분들이 대흥분 상태에 지금 빠졌다. 지금 앞서 보셨잖아. 그렇죠. 그분들이 항상 믿던 게 이제 석촌호수에 예. 그 이지스함이 온다. 뭐 이런 석촌호수에 그렇죠. 거기가 호수인데 이지스함이 어떻게 오는지 모르겠는데. 한강을 거슬러서 그렇죠. 온다. 하늘에서 뭐 떨굴 수도 있고요, 이지스함을. 근데 이게 사실 베네수엘라가 좀 대표적인 거기는 진짜 부정선거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워낙 좀 독재 국가기도 하고 일종의. 네. 그래서 이제 그 부정선거 나라에 일침을 가했다, 트럼프가. 그래서 진짜 전쟁을 역사하시라고 하는 기독교 종교가 어디 있나 싶은데 사실 네. 평화를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교는. 네. 이게 이분들이 얼마나 지금 대흥분 상태에 빠져 있을까 정말 가늠할 수 없다. 오매불망 아닙니까? 그 윤석열 탄핵됐을 때 그 이제 트럼프가 1월 이제 하순에 대통령 취임한 거 아니에요? 곧바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 때가 아니죠. 체포를 하러 올 어쨌든 거다. 구하러 올 거다. 윤석열을 저 빨리 풀어줘라. 이렇게 한국에 압박을 가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전혀 그 기대에 부응하지 않았던 그때 트럼프였는데. 정말 수많은 합성 짤들이 있었습니다. 네. 트럼프가 몰래 한국에 왔다 가고 뭐 일론 머스크도 왔다 가고 뭐 합성 짤들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저 그걸 서울구치소에서 믿으시더라고요. 윤석열이를 만났다 이런 그치. 얘기도 나왔고. 굉장한 흥분 상태에 빠져 계시더라고요. 아무튼 근데 자 이걸 설명은 그래도 간단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시죠. 예. 네, 작전명 확고한 결의 뭐 이런 항상 이런 이름이 있습니다. 네. 예, 공군, 해병, 해군이 총 동원돼서 150대 항공기가 출격했고요. 델타포스 뭐 우리 이름 들어봤던 특수부대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대단하긴 합니다. 이게 항공 전력이 방공 체계를 무력화하고 헬리콥터로 유유히 대통령궁에 진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전가옥으로 이제 대피를 했지만 바로 잡혔어요. 그래서 작전 1시간 28분 만에 헬기 타고 이제 영공을 벗어났다. 참 이게 베네수엘라가 굉장히 좀 취약하네요 보니까. 여러모로 취약한 대통령 경우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요. 예. 뭐 미국이 대단한 것도 있는 것 같고, 예. 그래서 부상자가 한 명도 없고요. 깔끔하게 뭐 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게 트럼프 시대의 저는 뉴노멀 지정학인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 이게 되네. 뭐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당연히 비판 여론은 많이 나오죠. 국제법상에 이제 뭐 주권 국가 개입이 있기 때문에 문제 상충이 될 것 같고 또 유엔 헌장에서도 이제 어긋날 가능성, 이제 무력 사용을 제한하니까요. 보통 그런데 분명히 이제 트럼프는 아마 이제 전면전이 아니라 이건 한시적 작전이다. 전쟁 아니다. 뭐 이런 주장을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사례가 처음일까? 제가 이런 걸 그래도 좀 조사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일종의 네. 평론가로서 예. 사실 2003년에 후세인 잡으러 들어가기도 했었고, 그랬죠. 2011년에도 빌라덴 참수 작전 참수를 했죠. 그에 앞서서 이제 대테러 전쟁을 그쵸. 벌이면서 이제 후세인이 악당 국가의 수장이다라는 악의추. 인지를 전 세계에다 이렇게 각인을 시켰어요. 그래서 뭐 미국이. 대량 살상무기가 있을 거다 이러면 들어갔는데 뭐 없다 있다 이러면 또 엄청 싸웠고요. 네. 또 2011년에는 리비아의 카디피 그 카다피. 또 제거하러 들어갔었죠. 예. 근데 이거 제가 이제 챗 GPT한테 물어보니까 가장 유사한 사례는 89년에 파나마의 실권자 마누엘 노리에가 축출 작전이 있었답니다. 그렇지. 그때가 이제 아버지 부시가 네. 이것도 의회 승인 없이 그냥 바로 들어간.
예. 사례고요. 되게 이번 거랑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그 사례가. 그때도 이제 마약 밀매다 이러면 잡으러 들어갔고 그때는 뭐 지상군 24,000명까지 투입했다고 합니다. 근데 보니까 이런 사례들이 좀 전형성은 있어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의회에 원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일단 들어가요. 그리고 대통령실은 이제 전면전 아니다. 네. 딱 제거만 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상황인데 사실 요 말씀은 제가 이제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왜 갑자기 베네수엘라였을까? 이런 고민은 좀 들 수 있잖아요. 아니 뭐 단번에 다 그 의도를 다 표시했더만 뭐 석유. 뭐 석유다. 근데 석유가 있는 나라는 사실 여기 많은데. 1등 아니에요, 1등. 뭐 많긴 하지만. 예. 근데 이게 이런 얘기가 이미 12월 5일 날 미국의 NSS 문서, 국가안보전략문서에 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미 이 남미, 이 아메리카 대륙을 전략 제1 전략지로 미국이 설정을 했습니다. 원래 이건 없던 일이거든요. 보통은 중국, 유럽, 이 유라시아나 그 이쪽 대륙을 중심으로 하는데 사상 거의 처음일 겁니다. 그래서 남미나 이 아메리카 대륙을 제1 대전략 1순위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카리브해 베네수엘라 선박을 납포하고 그래서 그런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잘 베네수엘라 소식을 몰라서 그렇지 이미 그런 일이 많았는데 그래서 사실 그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고 뭐 꼭 석유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미국이 그동안은 1, 2차 대전 이후에 보통 유럽 이민자들이 많은 나라였는데 지금 이제 남미 히스패닉 인구가 20%가 넘었답니다. 아무래도 같은 대륙이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남미 대륙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자기 앞마당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진 거예요. 미국한테. 그렇죠. 그래서 대전략 1순위까지 지금 올라간 건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아마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고 사실 이게 원래 마가 진영은 이제 고립주의를 원래 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그래서 우크라도 빠져야 된다, 중동도 빠지자 이런 주의였는데 왜 이거지? 근데 남미는 근데 보니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는 앞마당을 중시하는 고립주의다. 앞마당은 신경 쓰는 걸로 미국이 확실히 정했다. 그러니까 다른 대륙은 빠지되 그 미 대륙은 그쵸. 남미든 북미든 그쵸. 하여간 거기는 신경 쓴다. 그렇죠. 그런 식의 어떤 대전략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게 저는 이번 베네수엘라 소위 이제 마두로 대통령 체포 꺼내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국제 뉴스를 사실 이렇게 촘촘하게 늘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국내 정치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런 면은 있는데 이런 큰 흐름 안에도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사실 오늘 이 얘기가 어떻게 전달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각 당 반응이 굉장히 흥미롭긴 하더라고요. 민주당에서 교민의 안전과 지원을 위해 정부와 함께 총력을 다하겠다. 저는 이걸 보면 굉장히 안심했습니다. 민주당이 집권당이 됐구나. 저는 좋은 반응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좀 속 시원하게 미국을 좀 까고 그러면 안 되지만은 또 뭐 아주 고민할 거리들이 많죠. 어른의 사실은. 사정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사실 그것도 입장이 없겠어요? 당연히 있지. 뭐 얘기할 수 있죠. 네.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고 국제법상의 문제를 얘기할 수 있고 한데 어쨌든 민주당이 이 정도 논평을 낸 거는 깔끔했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조국혁신당, 뭐 정의당 저는 좀 너무 이게 진부하다는 생각 좀 듭니다. 왜 어떤 점에서? 그러니까 뭐 약탈적 제국주의 국가, 뭐 침략 행위, 뭐 전쟁과 자원 수탈, 뭐 제국주의 폭거 이게 약간 운동권적 용어고요. 저는 제도권 정당이 됐다면 이것보다는 나았으면 좋겠다. 민주당처럼 하라고. 제도권 정당이라도 할 말은 해야지. 그건 뭐 나는 뭐 괜찮다. 또 다르게 보실 수 있는데 저는 조금 더 이것보다는 의외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 뭐 아무래도 제일 화제가 됐던 건 국힘 반응이겠죠. 남의 나라 얘기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뭐 이걸로 화를 미친놈들이에요. 이건 진짜 이건 아주 미친놈들도 상 미친놈들이야. 이걸로 화를 많이 내시는데 그것도 뭐 그렇다고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군사작전 종료 이후에 동맹국인 미국과의 소통조차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거는 외교 안보 무능이다. 사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좀 우리가 억까 같아. 우리가 저기 그 베네수엘라를 침공한 것에 대해서 사전에 알지 못했다라는 점을 문제 삼는 거죠 지금. 뭐 플러스 그 뒤에 소통이 안 되고 있다. 근데 억까네. 이걸 어떻게 하지? 그 우리까지 알아야 돼. 그리고 우리까지 알 것 같으면 다 알지 전 세계가. 지금 미국 의회도 몰라가지고 빡쳐 있을 텐데 우리나라 그거를 뭐 그렇다고 하는 거 이런 건 좀 억까다. 이런 생각 드는데요. 제가 아까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요. 이게 또 베네수엘라의 민중들은 또 좋아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게 좀 아이러니입니다. 이게 예전에
1980년 그 광주 민주운동 때도 당시 미국이 개입을 하지 않은 걸로 이제 진보 진영은 좀 아쉬워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쉬워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전두환한테 부역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또 반대로 생각하면 베네수엘라 국민 뭐 이렇게 탄압받는 독재자의 탄압받는 입장에서는 미국이 왜 개입하는 거예요? 그렇게 대입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국제 정치를 볼 때 좀 단순한 도식화에 좀 안 빠지는 게 더 유리하다. 이 뉴노멀 시대에는 방금 이제 김준혁 의원님 나오셔서 막 비판을 막 하신 뒤에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게 좀 그렇습니다만 저는 이제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뉴노멀입니다. 현실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중국은 대만을 침공하겠다고 지금 막 그러고 있고 미국은 그냥 베네수엘라 들어가 버리고 사실 그게 뭐 얼마나 좋은 거라고 할 수 없죠. 저도 뭐 인정합니다. 당연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는 뭐 정의당의 논평처럼 이재명 정부가 당장 지금 뭐 반미 시위를 하거나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더 분노할 때 분노하더라도 이게 집권당이 된 진보 진영 민주당의 태도는 달라야 되고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걸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가서도 그런 균형을 잘 하셨다고 생각하고 윤어게인 세력이 지금 흥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예. 어떻게 봅니까 이거는? 네? 이게 진짜 너무 부끄러워요, 사실은 진짜.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그 한미 외교에도 그분들이 굉장히 저해를 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자꾸 거의 이제 교회 그 커넥션을 통해서 예. 이게 막 종교가 탄압받고 있다, 막 이런 얘기를 자꾸 하시니까. 그러니까 사실 바다 건너 입장에서 보면 네. 이게 무슨 일이야 하면서 한 마디씩 툭툭 하다가 저번에 이제 막 그 한미 정상회담 때문에 난리가 났었고 그래서 강원식 시장이 날라가서 수지 와일스 만난 거 아닙니까? 네. 정말 너무 방해가 돼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소위 진보 진영 내에 욕을 먹을 각오를 하면서 소위 이제 반미 성향을 좀 덜 하고 이렇게 동맹국 강화, 우방 강화로서 하는데 왜 이렇게 방해를 하시는지 참 답답할 때가 많고 저는 이럴 때일수록 진보 진영에서도 약간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 외교 그리고 어떤 뭐 소위 이제 보수 진영에서는 쉐쉐쉐쉐 한다고 놀리기도 하는데 저는 그런 태도가 책임감 있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역할 분담은 할 필요가 있어요. 뭐 그럴 수 아예 침묵을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고 저렇게 김준영 의원처럼 개별 의원들이 이제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정의에 입각해서 말씀하시는 거는 바람직한 태도라고 보고 근데 대통령은 또 대통령대로 그럼요. 이 입장에서 예를 들면 미국이 주권국가를 침탈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당연하죠. 예, 예. 지금 가서도 지금 다음 얘기 나올 건데 네. 대통령도 지금 방중하기 전에 네. 하나의 중국 존중한다 받고 시작하잖아요. 그게 사실 지금 뭐 그거 갖고도 뒤에 나올 얘기지만 뭐 친중이라고 난리들을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현실 외교 안에서 당장 내가 지금 어떤 이 정념을 분출하는 게 5천만의 그 운명을 걸린 문제라면 그걸 간단히 얘기할 수 없는 것이고요. 막 지금 정의당에서는 막 이재명 정부가 침략 전쟁으로 규정하고 미국 대통령에게 뭐 이런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뭐 석방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책임감 있는 이재명 정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